지금 신도시 중 가장 인기가 있는 판교 신도시가 예전에 분양 후 한참 동안이나 보전을 면하지 못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2월 4일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통해 전국 약 25만호 신규 공공택지 확보 계획을 발표한 이후 광명 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등 두 번에 걸쳐 5곳의 신도시를 발표했었습니다. 이번에는 3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네요. 규모는 수도권 7곳에서 12만호 공급, 지방권 3곳에서 2만호 공급으로 총 10곳에서 14만호 공급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발표한 곳들에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다루어 볼게요. 이번 정부의 발표를 보면 두 가지 부분에서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3차 신규 공공택지의 사업 대상지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을 하도록 하는 택지라는 점입니다. 또 그린벨트가 아니어도 대부분 3등급지 이하 또는 농지지역을 선정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원주민들과의 원활한 토지 보상, 문제 처리와 사업 진행 시 추진 속도를 내기 위해서 고심한 부분인 듯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 대상지가 그린벨트, 즉 교통 기반 시설이 없는 곳이다 보니 교통망 확충 계획을 중점적으로 병행해서 발표를 할 수밖에 없게 됐네요. 특히 이 교통망 확충 소식으로 인해 기존의 구도심지의 연결 지역이 주목을 받고 빠르게 가격 상승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이번 정책에 중요하게 관심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택지 분양에서 면적이 66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수도권에 30% 물량 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발표에 대부분 택지 지구의 크기를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조성하였다는 점입니다. 3차 신규 공공택지의 분양 물량을 해당 지역 외 수도권 타 지역으로 골고루 배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 발표된 공공택지 개발 지구 중 수도권 7곳의 공공택지를 살펴보면서 유의할 점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지구는 의왕, 군포, 안산 지구입니다. 위치는 지하철 1호선 의왕역과 4호선 반월역 사이를 개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의왕역과 반월역 사이 가운데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9월산과 왕송호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개발하게 되겠네요. 전체 면적은 약 177만 평으로 발표된 지구 중 가장 큰 사업지입니다. 발표된 대로 조성된다면 의왕, 군포, 안산 일대 자연과 어우러지는 멋진 신도시가 탄생하게 되겠네요. 교통대책으로는 정부가 GTX 신호선의 의왕역 정차를 검토한다 했습니다. 검토이지만 실질적으로 신설 확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이 GTX 신호선의 의왕역 정차로 인해 뉴스에서 접하셨겠지만 의왕역 주변 기존 아파트 가격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성 진안지구입니다. 1호선 세류역과 수원 망포동 1호선 병점역을 삼각형 모양으로 이어보면 농지들이 있는데요. 이곳을 수용하여 개발하는 것입니다. 크기는 137만 평으로 좋습니다. 교통 개선책으로는 신분당선인 광교 중앙역과 연결하는 신설 노선을 만들어 교통을 개선하려는 계획이네요. 이렇게 되면 진안지구에서 광교 중앙역 사이 신설이 예상되는 역사 주변에 아파트 단지인 수원 구도심지의 호재로 작용하겠습니다. 수원 지역이 핫함으로 건설된다면 좋은 위치입니다. 다만 주변에 공항 이전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천 9월2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를 배경으로 인천 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과 9월 아시아드 선수촌 사이 그린벨트 지역에 인천 9월 2지구를 건설합니다. 67만 평으로 중급 규모입니다. 이곳은 인천에서도 외진 지역으로 평가받는데 신설되는 철도 등의 노선은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GTX B노선 인천시청역과의 연결을 교통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 화성 봉담 3지구입니다. 화성에 봉담 2지구가 한창 조성 공사 중이잖아요. 그렇죠. 이 봉담 2지구를 둘러싸고 그린벨트 녹지들이 있는데 봉담 2지구 주변을 같이 개발하려는 계획이네요. 전체 크기는 69만 평으로 중급 규모입니다. 교통대책으로는 수인분당선 어천역과 오목천역 사이에 신설 역사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다섯 번째, 남양주 진건지구입니다. 진건지구는 신도시 다산지구와 왕숙지구 사이 농지와 창고 부지에 들어오네요. 네, 이곳이 개발되면 향후 다산 진건지구 왕숙지구가 자연스레 하나의 신도시처럼 연결될 듯 합니다. 크기는 28만 평으로 작은 규모이고요. 여섯 번째, 양주 장흥지구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양주 휴게소 남측이네요. 이곳은 삼송 지축지구 인근이지만 비교적 외진 곳입니다. 크기는 29만 평으로 작은 규모인데요. 교통망은 3호선 지축역
지축역을 이용하기 쉽도록 지축역으로 접근하는 도로를 확장하여 3호선인 지축역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7번째, 구리 교문지구입니다. 구리시청 북측 교문 금호 어울림 아파트 인근의 녹지를 개발하는데요. 면적이 3만 평으로 가장 작네요. 네,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번 발표된 3차 신규 공공택지 수도권 7곳입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불장에서는 당장 분양만 나온다면 어디든 모두 도전해보고 싶은 곳들입니다. 정부는 향후 추진 일정에서 2022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4년 지구 계획 등을 거쳐서 2026년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대상 지구가 그린벨트와 농지 내지 3급지의 토지라서 정부의 목표대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 듯 하네요.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하고 시작했듯이 이번 3차 신규 공공택지 지구 지정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부동산 가격이 최고일 때 사업 지정을 하고 분양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이 지구들은 비교적 토지 수용가가 낮을 듯한 그린벨트, 농지 등이 대상지여서 토지 조성 원가는 저렴할 듯 하긴 하지만 이것이 분양 시점에서도 저렴한 분양 가격일지는 의문이거든요. 또한 이 택지지구의 분양 시기에 한 번쯤은 올 수 있는 부동산 불황의 시기와 맞물리게 되어 사업 진행이 힘들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겠죠. 예전에 판교를 떠올려 볼까요? 지금은 매우 성공한 신도시인 판교 신도시, 그중 으뜸 대장주 아파트는 동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인데요. 2021년 9월 36평형의 시세가 24억 원 정도 하죠. 돌이켜보면 동판교 서해 푸르지오 그랑블은 판교의 마지막 분양 단지로 2000년대 초반 시작된 부동산 상승장의 마지막 시기인 2009년 1월 36평 분양 가격이 5억 6천만 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분양했었습니다. 당연 최고의 인기를 누렸죠. 네, 판교 서해 푸르지오 그랑블이 분양했을 당시 인근 34평형 아파트 시세가 약 8억 원이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완전 로또 당첨이었네요. 맞아요. 그런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오고 그 이후 2010년 부동산 시장이 불황으로 본격 진입하게 되죠. 그렇게 되자 2011년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은 입주 후 한동안 소폭의 시대 차익만을 거두고 얼른 되팔기 위해 매매를 고려하는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상이 안 가시죠? 이렇게 어떤 부동산의 입지가 좋은가 아닌가를 떠나 분양 당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상승장인가 하락장인가가 매우 중요하게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2018년 이후 꾸준히 부동산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온 GTX 호재들도 실제 착공 시점과 완공 시점도 고려하며 신중히 판단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GTX 소식은 호재가 분명하지만 맹목적인 투자는 유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정부의 발표대로 멋진 신도시가 지정되어 많은 분들이 당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GTX도 빠르게 신설되어 발표된 지역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투자 방향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멤버십 실전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